장자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동곽자라는 사람이 장자에게 어느 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위대한 도라는 것이 어디 있나요? 장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디에든 다 있습니다. 동곽자가 다시 묻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장자가 말합니다. 땅강아지나 기왓장에도 있습니다. 동곽자가 놀라서 다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찮은 곳에 있습니까? 장자가 다시 말합니다. 똥에도 도가 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동곽자는 할 말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왜 이런 대화를 나눈 것일까요? 여러분은 근대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의 사과나무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당시 페스트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유행하자 이를 피해서 고향집에 머물던 뉴턴이 어느 날 정원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깨달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물건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사실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뉴턴이 처음 그렇게 생각한 과학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는 이 현상을 체계적으로 밝힌 과학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만유인력은 질량을 가진 모든 사물이라면 다 갖고 있는 힘이죠. 거대한 태양과 지구, 지구와 달, 지구와 대지 위의 모든 사물들 사이에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 만유인력입니다. 달리 말해서 이 만유인력의 법칙은 하찮은 똥이나 더러운 쓰레기에도 똑같이 작동하기 마련이죠.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편재성이라고 하는데요. 어디에든 있다는 말입니다. 노자나 장자가 말하는 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자연법칙이 모든 현상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도는 없는 곳이 없다. 되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동각자는 너무 당연해 보이는 장자의 말에 왜 그렇게 놀란 것일까요? 그 까닭은 노자나 장자에서 말하는 도는 어디에든 있지만 누구나 다 알 수는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고대 중국에서는 이 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왕과 그의 신하들, 그들 뿐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달력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는 일정과 약속을 확인할 때만 달력을 쓰죠. 그런데 고대 중국에서는 이 달력이야말로 삶의 질서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천문현상을 정확하게 관찰해서 정확한 달력을 만드는 것은 씨 뿌리고 추수하는 농업, 여기에 바로 공동체의 운명이 달려있죠. 그 농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24절기라고 하는 말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춘분과 추분은 지금도 쓰이는 말이죠. 낮과 밤의 길이가 바뀌는 기점을 알려줍니다. 망종이라고 하는 날은 씨 뿌리는 날이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왕이 달력에 따라서 명을 내리고 백성들은 그 명에 따라서 씨 뿌리고 추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달력은 한편으로는 농사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식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왕이 반포하고 그 일정을 결정하는, 그 명령을 내리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1973년에 중국의 창사라는 곳에서 발굴된 비단책이 있는데요. 그곳에 보면은 도가 법을 낳는다는 유명한 문장이 나옵니다. 즉 우주와 모든 사물을 지배하는 것은 도이지만 이 도를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서 법을 제정하는 것은 곧 왕의 역할이자 권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문장인데요. 왜냐하면 바로 이 도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왕과 선택된 소수만이 이 도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장자는 이런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립니다. 똥에도 도가 있다는 말은 바로 그 파격적인 생각을 보여주는 문학적 표현이죠. 자, 이렇게 해서 도는 왕이나 귀족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모든 인간의 삶의 차원으로 확대돼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 장자에 나오는 수많은 우화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예컨대 소를 잡는 백정, 이 포정이라고 하는 인물이 소를 잡는 기술을 통해서 위나라 문해군에게 도에 대해서 일깨워줍니다. 또 수레바퀴를 깎는 윤편이라고 하는 장인이 제나라 환공,
그 춘추시대 5패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이죠. 그에게 도를 깨우쳐줍니다. 도는 이제 왕과 귀족들만 이해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수단이 아닌 게 되는 거죠. 농사꾼, 장인, 예술가들, 그 누구든 각각이 나름의 도를 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컨대 흐르는 물에서 수영을 잘 하려면 물의 흐름인 도를 잘 알아야 하죠.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과는 분명 다릅니다. 그런데 바닷물의 흐름을 잘 아는 조수 전문가가 반드시 박태환 선수보다 수영을 잘하는 것은 아니죠. 이 도는 얼마만큼 익히고 터득하는가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동양 철학에서는 경지라고 표현했었죠.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은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해내는 법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내는 경지를 체득했다라고 우리가 말하죠. 영어로 하면은 도를 지식으로 아는 것, 즉 knowing that과 실제로 할 줄 아는 것, 흔히 노하우라고 하죠. 이 두 말 사이의 차이와 비슷합니다. 얼마만큼의 노하우를 갖고 있느냐는 것은 분야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기 마련이죠. 특히 장자는 그가 말하려고 했던 노하우는 삶에 관한 노하우였습니다. 누구나 삶을 살아가지만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하는 게 아닌 거죠. 장자는 잘 살기 위해서 추구해야 할 것으로 삶을 기르는 것, 바로 이게 양생이란 말입니다. 또 삶을 누리는 것, 이걸 장자는 달생이라고 했는데요. 바로 장자가 말했던 그 유명한 말, 자유롭게 논이는 삶을 뜻하는 소유의 경지는 바로 이 양생과 달생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삶은 주어져 있는 것이지만 그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추구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스스로의 노하우를 터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삶을 살든 나름의 노하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 테니까요. 똥에도 도가 있듯이 어떤 삶도 나름의 가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그게 중요한 것으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똥에도 도가 있다는 장자의 말은 이 가치의 다양성을 긍정하는 이 민주주의 사회의 신념, 철학과 통하는 것이 아닐까요?